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세무정보 처리의 조회 및 출력 7주차 강의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공지사항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공지사항은 제가 게시판에도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지금 중간고사 원래는 중간고사가 우리 대면 수업으로 대면으로 우리가 그 시험을 치르기로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조금 학교에서 조금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중간 8주차 우리 다음 주죠, 그죠? 자, 10월 19일이 우리 그 8주차가 해당이 되는데요. 자, 우리 8주차 때 중간고사는 일단은 비대면 시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가제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대면 시험은 우리 하지 말라고 학교에서 공지가 났기 때문에 학교의 방침을 우리가 따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중간고사 주차에는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중간고사는 우리 가제물로 대체가 될 거고요. 그리고 8주차 수업 10월 19일이죠. 수업 없습니다. 아셨죠? 자, 이거 유의하시고요. 자, 우리 리포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재량평가 리포트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도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수업들도 거의 다 과제물로 대체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바빠질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좀 많이 주려고 합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 달 이라는 시간 동안 저한테는 두 개의 리포트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 재량평가 리포트는요, 주제가 우리 공통사용 제한 있죠. 요거 매입했을 때 안분 계산하는 거, 안분 계산 배제하는 거, 자, 공급했을 때 우리 가세 표준을 우리 안분하는 거, 그리고 그 안분 계산을 생략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 수업 시간 들었을 거예요. 자, 공통사용 제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해서 서술하는 문제거든요. 자, 단순하게 안분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안분 계산 생략은 뭐 요런 사유가 되면 뭐 생략한다, 뭐 이런 것들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그 이상의 것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이런 공통 사용 제하에 대해서 안분 계산을 해야 되는 어떤 법적인 취지라든가,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법령이 우리 부가치세법과 부가치 시행령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자, 이런 것까지 가지고 와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리포트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그 부여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하고 어떤 차별점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통상적으로 리포트 점수를 매길 때 한 4단계 정도로 구분을 해가지고, 자, A부터 해가지고 D까지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상위 그룹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리포트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정성을 좀 많이 기울여 줘야 됩니다. 평범한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그냥 C를 제가 부여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다른 친구들하고 차이점을 보였나에 따라 가지고 제가 A나 B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정성 들어 가지고 공통 사용 재화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책의 범위를 넘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연구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리포트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는요, 자, 우리 오늘부터 소득세 공부가 시작될 거예요. 자,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는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에 대해서 소수를 하는 거예요. 자, 범위가 넓습니다. 자,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에 대해서 소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어떤 법적인 취지, 왜 소득세를 과세하는 이유, 그리고 소득세 특징 같은 것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뭐 납세 의무자도 있고 가세 기간도 있고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종합소득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고 자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서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점수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거 많이 지금 대면 수업도 아니고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는데 자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자 공통사용 제한 그리고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 이 두 개 부분에 대해서만은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하게 연구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리포트에다가 그 내용들을 차분하게 잘 담아내기를 바랄게요. 자, 요거 언제까지라고요? 그렇죠. 11월 13일까지예요. 11월 13일. 충분하게 시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수업이 없으니까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력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우리 1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거 좀 빠르게 책을 그 뭐냐 그 어떤 그 지금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찍은 게 아니고 스캔을 떴는데 조금 가독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죠? 조금 깨져 보이는 측면도 있고 자 여러분들 책이 있을 거라는 가정으로 그 강의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자 요거 요 부분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책을 보면서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 소득세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1장이죠. 자 소득세의 기본 개념에서는요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소개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 책이 전산세무 2급 가정에 맞춰놓은 책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책이 아닙니다. 오로지 수업 목적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이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로지 수업 목적으로 한다면 충분한데 우리가 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책입니다. 아셨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절 소득세의 이익입니다. 자 1번에 소득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우리 소득세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소득세는요 개인의 소득을 가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하는 조세에 해당이 됩니다. 요걸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면요 자 응능 가세 제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응능이 뭐냐 자 이 능이 우리 부담 능력입니다. 부담 능력 세부담을 얼마만큼 누가 더 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세부담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가정이 깔려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응능 가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 응익 가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응익은 뭐냐면 얼마만큼 누가 효용을 많이 받았느냐 라는 것들이죠. 자 소득세는 응능 가세고요. 어떤 우리 뭐 재산세라든가 뭐 요런 세목들은요 응익 가세에 해당되는 거예요. 응익 가세. 자 그래서 응능 가세 제도라는 게 있고 응익 가세 제도라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살펴봐 주시고 소득세는 응능 가세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두번째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부가세는 간접세에 해당이 되죠. 네,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에 해당이 되는데 소득세는 직접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열거주의 가세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열거주의 가세는요 세법에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가세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자 배당 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하는데요. 자 이자 소득과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우리 금융 소득이라고 하잖아요. 자 요것은 우리 법령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위와 유사한 소득도 그렇게 본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괄주의라고 합니다. 자 열거를 해놓은 소득은 아닌데 이자와 비슷한 거는 이자로 본다. 배당
가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열거를 해놨는데 그 열거되지 않은 배당소득이었는데 배당소득과 비슷한 거는 전부 다 배당소득으로 본다. 이러한 것들을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우리 열거주의 가세 방법과 유형별 포괄주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 개인 단위 가세 제도 및 인적 공제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나라 소득세는요. 개인 단위로 그러니까 인별로 가세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비교되는 개념으로 뭐 부부 합산 가세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인별로 이렇게 소득을 합쳐가지고 가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적 공제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우리 소득자가 있는데 부양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죠? 생활비가 많이 지출이 되죠. 생활비가 많이 지출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적 공제에다가 반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적 공제가 풍부할수록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러한 내용까지 우리나라 소득세에서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가세 방법은요, 요건 중요하죠. 시험 문제에서도. 자, 종합가세 하는 게 있고, 분리가세 하는 게 있고, 분류가세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종합가세는요, 우리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가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합가세에서는 분리가세 소득을 제외시키고 분류가세되는 소득을 제외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리가세되는 소득과 분류가세되는 소득을 알아야 되겠죠. 자, 분리가세 소득은요, 우리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요거 우리 분리가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되죠. 그 일용직 근로소득, 분리가세로 가세가 종결됩니다. 우리 기타 소득의 이런 복권 당첨 소득, 무조건 분리가세에 해당되는 그런 소득들이 있거든요. 자, 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등을 소득별로 공부를 하면서 잡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합가세되는 소득은 이 분리가세되는 소득을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종합가세되는 소득들 다 외우고 있죠? 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우리는 종합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분류가세되는 소득도 있습니다. 자, 이 분류가세는요, 다른 소득들과 달리 분류를 해서 가세한다는 취지인데요. 자, 어떤 소득이 있냐면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오래된 기간 동안 누적이 되어 가지고 일시에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득 단위가 큽니다. 그래서 종합가세를 하게 되면 꽤 많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가세랑 다르게 분류해서 가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는 우리 결집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것들 있죠. 자, 이것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누진가세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소득세는 8단계 초과 누진세율. 자,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는 7단계 6%부터 4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요. 2021년도부터는 우리 최고세율 10억 초과분에 한해서 45% 구간이 새로 생겼죠. 그래서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은 개인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응능가세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천징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소득의 지급자가 그 소득을 지급을 할 때 일부의 세금을 먼저 걷어가지고 신고 납부하게 만드는 제도인데요. 그래야지 우리 국가 같은 경우에도 분산해가지고 조세채권을 확보를 조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세 세원의
세원의 탄루를 최소화시키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만큼을 세금으로 걷어야 되는데 원천징수를 이만큼은 미리 걷어 놓거든요. 자, 그래서 세원의 탄루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월 조금씩 했는 게 이 금액이고, 그리고 5월 달에 한 번에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면 조금 세부담이 좀 분산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원천징수 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이 원천징수와 더불어서 이런 세부담을 완화하는 게 중간연합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자,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납세 의무자는요, 우리 거주자와 그리고 비거주자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는 실익은요, 납세 범위가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냐라는 것이거든요. 거주자에 해당이 되면 국내 원천소득은 물론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도 가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비거주자에 해당이 된다면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주자는 누구인가? 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자, 1가세 기간 중이에요. 여기 개정세법입니다. 자, 1가세 기간 중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거소는요, 우리가 그냥 머무르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비거주자는요, 거주자가 아닌 개인들은요, 모두 비거주자로 보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판단을 할 때 우리 국적, 영주권 이런 걸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영주권, 뭐 시민권, 국적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예 관련이 없는 거는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결정적인 어떤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가세 기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소득세법의 가세 기간은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망, 출국밖에 없어요. 요게 예외의 사유입니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두 개 외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아셨죠? 따라서 뭐 신규로 개업을 했다 또는 가세 기간 중에 폐업을 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를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신규 사업 또는 폐업은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업을 하지 않는 기간에 다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신규로 개업을 했다 또는 기중에 폐업을 했다는 가세 기간에 전혀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닙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자, 가세 기간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요,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사망한 날까지를 가세 기간으로 보고요.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느냐? 상속세 신고 기한하고 똑같습니다. 자, 상속 개시 사망일이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우리 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출국을 하게 되면요, 출국한 날까지 우리가 가세 기간으로 보고요. 확정 신고 기간은 출국일 전일까지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망자한테도 일단 세금은 내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출국을 한다. 그러면 세금을 내고 출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토픽이 납세지입니다. 자, 납세지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거주자는요, 주소지를 이렇게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소지로 이렇게 예외사항으로 할 수가 있고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요. 자, 그 거주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업장 소재지를 우리 부가가치세뿐만 아니고 소득세도 우리가 납세지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가세대상 소득이라고 나오는데, 자, 이게 종합가세되는 소득이고요. 이 종합가세되는 소득 안에 분리가세 소득들이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요 부분은 종합가세되는 부분, 요 부분은 분리가세되는 부분, 요 부분은 분류가세되는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소득세 계산 구조입니다. 자, 우리 금융소득 잘 보세요. 요 개념을 요거는 잡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 요거 용어 정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요. 잘 보세요. 자, 우리 뭐 총수익 금액. 아이고, 너무 작죠? 자, 또는 어떤 무슨 소득 이런 거 개념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뭔가 차감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뭐 필요 경비 또는 무슨 공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 이 총 수익 금액 또는 무슨 소득에서 이런 필요 경비를 차감하고 나면 그때 무슨 소득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를 잘 기억해 줘야 됩니다. 이 소득 금액 요 단어가 나오려면 어떤 이런 총수익 금액이란 무슨 소득에서 어떤 경비 같은 것들을 차감해야지만 무슨 소득 금액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수익 금액, 배당 수익 금액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런데 필요 경비를 이렇게 차감했다. 이자와 배당은 필요 경비가 없어요. 자, 그래서 곧 이자 수익 금액이 곧 이자 소득 금액이 되는 거고 배당 수익 금액이 배당 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업 수익 금액은 필요 경비를 차감하고 나면 그제서야 사업 소득 금액이라고 불러요. 자, 총급여 또는 근로수익 금액 또는 근로소득 이렇게 부르죠. 공제를 하고 나면 이렇게 근로소득 금액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이 잡아줘야 됩니다. 용어가 그 단어 하나 차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법령을 해석한다거나 또는 어떤 그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가령 어떤 거냐면 자, 우리 부녀자 공제를 판단할 때는요. 종합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성이면서. 자, 그런데 아이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뭐냐 인적 공제인 기본 공제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하냐면 소득 금액 요건이 있죠. 자, 이때도 우리 종합 소득 금액 자, 또는 다 합쳐서요. 자, 퇴직 소득 금액 그리고 양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라는 그런 기준도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기본 공제를 판단할 때 소득 금액 요건도 있지만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자, 근로 소득이 자, 5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 가능한데 자, 이 근로소득은 총급여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 이 소득 금액 요건 따질 때는요, 전부 다 필요경비를 차감한 그런 소득 금액 기준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이 500만원 또는 총급여 500만원은요, 순수하게 가세급여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
또는 총급여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근로소득 금액은 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금융소득은 경비가 없기 때문에 곧 수익금액이 소득금액이 돼버립니다. 자, 나머지 소득들은요, 경비라든가 어떤 공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익금액에서 경비 또는 공제를 차감해서 이런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만들어내서 모두 다 합산을 하고 나면 우리는 종합소득금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있죠. 밑에다가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취하고 나면 가세표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가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고 나면 산출세액이라고 부르고 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나 감면을 하고 나면 결정세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 가산세를 붙일 게 있으면 붙이고 그리고 우리 뭐 원천징수했다든가 또는 중간연합세액이 있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을 하고 그러면 요 차감 납부할 세액을 근로소득만 있다고 하면 2월달 연말정산할 때 추가적으로 더 납부를 하면 되고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면 5월달에 더 납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개념 하나 또 잡아볼게요. 자, 여기 결정세액이 있고 차감 납부할 세액이 있어요. 자, 이 결정세액은요, 우리가 연간 총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을 의미로 하는 거고요. 요 결정세액에서 우리가 미리 납부한 세액,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요거는 순수하게 우리 2월달 뭐 연말정산이나 또는 5월달에 추가적으로 이제 기납부세액을 그 우리가 결정세액이 이만큼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천세 또는 중간연합으로 이만큼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요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것을 차감 납부할 세액이라고 하고 요 전체를 결정세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이 소득세 기본 개념에서 좀 개념을 좀 잡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또 하나 개념을 좀 잡아야 되는 게 분리과세 소득을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 금융소득 분리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아셨죠? 네, 분리과세 소득이 있어요. 어떻게 되죠? 2천만 원 이하분에 대한 금융소득요. 자, 그리고 사업수익금액. 자, 사업수익금액도 분리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리고 근로수익금액. 요거 일용직들 있죠? 요거 있어요. 분리과세 되는 거. 연금수익금액.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있어요. 기타 수익금액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목별로 분리과세 소득이 있구나. 그래서 이 분리과세가 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잘 갖춰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연습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조금 특징적인 것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갈까요? 자, 1번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자, 1번. 자, 가장 옳은 것은 쭉 보게 되면, 자, 4번이 옳습니다. 왜냐하면요, 신규 사업을 하거나 또는 폐업을 하거나 우리 가세기간에 영향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왜 그렇죠? 사업하는 기간 외적으로 외 기간에 다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외는 뭐만 있다고 했죠? 그렇죠. 사망하거나 또는 출국하거나 그 두 개만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1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자, 1번은요. 자, 소득세 가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원칙으로 하나. 오케이, 맞는 말입니다. 그죠? 자,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네, 선택 못 합니다. 그죠? 네. 자, 2번. 사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자, 거주자입니다. 자,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예요? 그렇죠. 주소지입니다. 그죠? 자, 사업장 소재지로 할 수 있는 거는 자, 우리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로 신청을 했을 때 그때 되는 거다. 그죠?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소득세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가 됩니다. 그죠? 자, 3번. 자, 소득세법은 종합과세 제도이므로, 오, 맞아요. 그죠?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자, 이 말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모든 소득을 합산한다. 사실은 여기에서 분리과세 소득과 그리고 그 뭐냐 분류과세 소득을 제외해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나라에 그 과세하는 방법은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라는 게 있잖아요. 자, 3번 문구가 이게 사실은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게 표시해 놨다가 그 완전하게 떤 틀린 것들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건 아닙니다. 네, 분리과세하고 그리고 분류과세 소득은 제외시켜 줘야 됩니다.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2번 한번 빠르게 풀어볼까요? 자, 공통점이 아닌 거, 부가세랑 비교하는 거네요. 자, 요거 4번입니다. 그죠? 자, 소득세, 초과 누진세고, 부가지세는, 네, 어떤 거죠? 그렇죠. 단일 비례세입니다. 그죠? 10%짜리 단일 비례세입니다. 자, 국세 공통점입니다. 부가세도 소득세도 다 국세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신고납세제도 맞습니다. 부가세와 소득세도 그 뭐냐 납세 의무자가 그 가세 표준에 대해서 확정 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고 어떤 그 세액도 확정이 되는 그러한 신고 납세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가세입니다. 자, 부가가치세의 가세 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액입니다. 자, 소득세의 가세 표준은요.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하게 되면 가세 표준입니다. 전부 다 우리 금액에 대해서 가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2번에 4번이 틀렸습니다. 요거는 소득세만 해당된다. 그죠?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틀린 거 한번 찾아봅시다. 쭉 보니까 다 답이 4번이네요. 자, 소득세는 응익 아니다. 그죠? 뭐죠? 능입니다. 그죠? 능력에 따라서 네, 능력에 따라서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자, 종합과세, 분리과세 병행 맞고요. 자, 종합과세는 누진과세 제도 취하고 있고요. 맞고요. 자, 법인격이 없는 단체 소득은 법인으로 보지 않는 한 소득세법이 적용된다. 자, 추가적으로 이 법인격이 있는 단체냐 없느냐에 따라가서 우리 그 뭐냐 소득세법이 적용될 것인가 법인세법이 적용될 것인가 라는 이런 선택지의 보기로 한 번씩 나올 수가 있는데요. 너무 깊이 있게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공부해야 될 게 많으니까요. 자, 지금처럼 법인격이 없는 단체다. 없는 단체예요. 그럼 소득세가 적용되는 겁니다. 하지만 법인격이 있다. 그러면 법인세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조금 공부를 좀 해주길 바랄게요. 안 그러면 자꾸 우리 공부 범위가 많이 늘어나고 벗어나 버립니다. 자, 4번입니다. 자, 4번. 자,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는 소득은 어떤 소득입니까? 쭉 보니까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는 소득. 자, 요거 연금소득입니다. 연금소득. 자, 요거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 계산 구조에서 봤죠. 자, 금융소득은 애초에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수익금액 이거 필요경비 인정돼요. 기타 수익금액도 필요경비 인정돼요. 근데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어떤 경비율도 있고 그리고 실제 경비율도 있고 그래서 비교해서 큰 금액을 차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근로소득 그리고 연금소득은요 이런 필요경비가 아니고 공제를 취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필요경비가 아니고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어떤 뭐 소득 구간 또는 연금 소득 구간에 따라 가지고 공제해주는 그렇게 우리가 필요경비식으로 차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제로 발생한 필요 경비는 아닌 거죠. 아셨죠? 자,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소득은 그렇죠. 연금 소득입니다. 자, 수업 시간 다 되었으니까 1교시 수업은 여기서 잠깐 마무리하고 2교시 때 이어가지고 우리 진 나가도록 할게요.